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 미국은 경제적 대공황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산업이 멈추고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특히 남부 지역의 흑인들이 사는 지역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전염병은 쉽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독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죠. 당시 매독은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신경계 손상과 정신질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1932년 미국 공중보건국은 엘라베마주 터스키기에서 터스키기 매독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치료받지 않은 매독이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흑인 사회에서 매독 유병률이 높았기 때문에 특정 인종 집단에서 매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구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연구 대상이 된 600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중 399명이 매독 감염자였으며 나머지 201명은 비감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이들에게 매독 치료제인 페니실린이 등장한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한다고 속이며 진료를 받도록 유도했죠. 실제로 이들은 매독의 경과를 지켜보는 연구자들의 꼬임에 빠져 치료 기회를 빼앗긴 채 질병의 진행 과정을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진은 어떻게 사람들을 모집했을까? 그들은 터스키기 지역의 가난한 흑인 남성들에게 특별한 건강 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혈압을 재주고 혈액 검사를 하고 영양제를 준다고 하니 의료 접근이 어려웠던 이들에게는 마치 기회처럼 보였던 거죠. 게다가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소량의 식료품과 일부 교통비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이들에게는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했어요. 심지어 일부 연구진은 나쁜 피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참가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무엇을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터스키기 매독 연구에서 웃지 못할 사례 중 하나는 연구진이 참가자들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건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치료를 해주지는 않으면서도 실험 참가자들에게 만약 사망하면 가족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이 악화되었고 연구진은 그들의 시신을 부검해 매독의 최종 영향을 연구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이 연구진이 참가자들을 살아있는 실험체로만 여겼다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황당한 사례는 연구에 참여했던 일부 참가자들이 의심 없이 군 입대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당시 미군은 입대 전 건강 검진을 필수로 했는데 매독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터스키기 연구진은 군의료진이 참가자들에게 페니실린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대에 연락해 이 사람들은 연구 중이니 치료하지 말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즉, 참가자들이 군대에 가서 치료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던 거죠. 이런 사례들은 연구의 윤리적 결함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결국 연구 중단과 이후 연구 윤리 강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연구진은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질병의 진행 과정을 기록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병이 심각해져도 진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모습을 연구진이 관찰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던 거죠. 페니실린이 효과적인 치료제로 인정된 후에도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치료 없이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만 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의사들에게도 참가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지속했죠. 결국 이 연구는 1972년 내부 고발자인 피터 버크스트럼에 의해 폭로되는데 그는 공중보건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으며 실험의 비윤리성을 문제 삼아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 그는 언론에 제보했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연구의 실상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던 겁니다. 이 보도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와 연구진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 공중보건국과 질병통제센터는 연구의 즉각적인 중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생존자들과 유족들에게 보상을 제공했지만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비윤리적 실험이 초래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를 주도했던 책임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연구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학계와 공직에서의 명성을 크게 잃었고 이후 의료 연구 윤리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40여 년간 지속되었던 터스키기 매독 연구는 수많은 참가자가 매독 합병증으로 사망하거나 가족에게 병을 전염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연구는 과학적 연구 윤리에 대한 깊은 반성과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터스키기 매독 연구는 연구윤리의 경계를 시험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매독은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성병으로 주로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지만 감염된 임산부가 태아에게 전염시키는 선천적 매독도 발생할 수 있죠. 매독의 진행은 4단계로 구분되었는데 1기에서는 통증이 없는 궤양이 생기고 2기에서는 발진, 발열, 림프절 부종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이후 증상이 사라지는 잠복기를 거친 뒤 3차 단계에서는 심각한 신경계 손상과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당시 매독 치료법은 제한적이어서 주로 수은 연고나 비속 기반 치료제인 살바르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치료법은 부작용이 심각하고 효과도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194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페니실린이 효과적인 치료제로 밝혀졌고 이후 매독 치료의 표준이 되었죠. 최근 들어 매독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성병 감염률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매독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성적 접촉을 통한 감염뿐만 아니라 공유된 주사기 사용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있죠. 현재 매독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며 항생제로 완치될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여전히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병증 중에는 탈모도 있다는 건 꽤 알려진 증상이죠.